자, 2학년 인동 일본 막부의 정치의 전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기는 무사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예요. 자, 우리가 헤이안 시대라고 해서 저번 시험 대비 때 배웠듯이 헤이안 시대가 되면 지방 귀족들의 세력이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지방 세력들이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를 고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무사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군인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귀족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이 고용되기 시작했고, 이 무사들 중에 힘이 강한 사람들은 독자적인 세력으로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사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시대를 무사 정권 시대라 부르고, 내려가서 만나겠지만 막부 정권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막부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군인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보고 막부 정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 이 첫 번째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예요. 자, 가마쿠라 막부는 지역을 이름을 따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막부가 뭐냐면,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천막을 쳐놓고 하잖아.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임시로 거주하면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봐도 보이죠. 이렇게 자기의 무사 세력들이 천막이나 아니면 지역을 정해놓고 정치를 활동을 하는 게 막부인데, 뭐 천막 치고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군인 세력들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인 세력. 결국은 이 당시에는 무사였겠죠. 이 군인 무사 세력이 나라를 통치하는 걸 보고 막부라 부르고, 지명을 따서 주로 이름을 붙입니다. 자, 12세기 말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무사죠. 힘 있는 무사가 실권을 장악하고 최초의 무엇을 형성한다. 무사정권 가마쿠라 막부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1185년이네요. 자, 이제 막부는 위에 최고 책임자를 보고 뭐라 불렀냐? 쇼군이라고 불렀어요. 쇼군. 장군이란 뜻이죠.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작은 무사들을 데리고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배웠듯이 봉건제라는 것을 시행해서 이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 신하들한테 토지를 나눠주고 충성을 맹세받게 되죠. 자, 오른쪽 자료 1번을 볼게요. 자, 일본의 봉건제인데, 우리가 봉건제라고 하면 통상 이 지방 분권제라고 해서 이 땅을 나눠주는 사람들의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양에선 배웠는데, 일단은 쇼군과 다이묘, 그 다음에 이 다이묘들이 데리고 있는 하급 무사들로 구성이 돼요. 이 쇼군 다이묘 무사들도 이제 큰 의미에서는 다 같이 무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쇼군이 가장 세력이 큰 무사라서 그 사람을 통치의 지배자인 쇼군이라고 보는 게 되겠습니다. 결국 쇼군이 다이묘들한테 충성을 맹세받는 거죠. 쇼군은 다이묘한테 토지를 줍니다. 그리고 다이묘는 그 일부를 자기 밑에 있는 누구한테 준다? 하급 무사들에게 줘서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쇼군은 각 지방의 다이묘들을 다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쇼군은 지방의 다이묘를 지배하여 실질적인 일본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왕이 있지만 사실상 누가 지배자다? 쇼군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본 왕은 그냥 상징이다. 네, 그래서 정치에는 관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무사 계층이 지배층이었고 밑에 있는 일반인들이 이제 피지배층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게 일본의 봉건제가 되겠습니다. 쇼군의 힘은 막강했다. 사실상 임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세기, 13세기가 되면 이 원나라가 침략을 해요. 몽골 침략. 자, 우리나라가 고려가 몽골한테 지배를 당하면서 이 원나라가 이제 세워지죠. 몽골이.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침략을 가마쿠라 막부가 막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막아는 내었지만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막부는 아시카가 가문에서 세운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어요. 이 막부 순서를 기억해야 돼. 가마쿠라, 무로마치. 이 무로마치 막부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개인 교토, 그리고 뭐 오사카, 교토 이쪽 지역이죠. 여기서 성립이 되었고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자, 이때 중국은 명나라예요.
중국의 명나라하고의 관계가 이제 좋아져서 무역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무역을 뭐 감한 무역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명나라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5세기 후반에 일어난 내분이 있어서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분이 쇼군의 자리를 두고 다툰 거예요. 누가 쇼군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전국에 있던 다이묘들이 이 쇼군의 자리를 걸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 분열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 분열됐던 시대가 전국 시대입니다. 일본어로는 센고쿠라고 부르는데 이 전국 시대가 되면 각자 막부의 통치력이 약화된다 했죠. 아까 무로마치 막부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무사들이 서로 쇼군이 되기 위해서 다툼을 진행을 합니다. 이 시대가 100년 정도의 시대인데 요거를 통일한 사람이 16세기 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우리가 들어봤던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전국시대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쇼군이 되겠죠. 그 이후에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이제 요거는 일본이 성공할 뻔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좀 야심이 너무 좀 말이 안 됐었죠. 현실적이지 못해서 도요토미 정권이 붕괴가 됩니다. 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우리 명나라 힘이 약해지고 여진족이 만든 우리 배웠던 후금이란 나라가 만들어졌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사실 시험에는 이 에도 막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에도 막부를 만든 사람은 이름도 기억해야 되겠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지금의 일본의 수도인 도쿄 부근에 이제 막부를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이 봉건제를 시작하는데요. 이 에도 막부의 봉건제를 보고 막번체제라고 부릅니다. 이제 막은 이제 막부죠. 쇼군은 직할지만 통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막부예요. 그래서 막부의 막자를 쓰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아까 누구에게 나눠줬죠? 나머지 지역은 다이묘에게 나눠줬는데 이 다이묘를 보고 다이묘들한테 나눠준 땅을 보고 번이라고 불러요. 번. 그래서 우리가 막번 정치라고 부르는 거죠. 이 막번 체제를 유지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쇼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만 통치하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묘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다이묘가 나머지 지역에서 약간 나쁜 마음을 먹고 뭐 배신을 한다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다이묘들을 통제를 강력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도 되는 상킹코타이제라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쇼군이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제도인지를 한번 오른쪽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킹코타이제는 1년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에도 막부에 다이묘들이 와서 살아야 됩니다. 자, 에도 막부는 다이묘를 정기적으로 쇼군의 알현, 쇼군을 만나는 겁니다. 자, 만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지방에서 다스리다가 정기적으로 쇼군을 만나러 와서 같이 살아야 돼요. 쇼군 옆에서. 그래서 그 가족들도 인질로 잡아두는 거죠. 인질로 같이 와서 도쿄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에도에. 그러니까 자기 그냥 올 때 쇼군한테 뭐 물건도 갖다 바치고 특산물도 갖다 바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보는 사진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행렬이 아주 길었고,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닌 에도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뭐 한 달 살기 뭐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가 엄청나게 써버렸다. 그래서 힘이 약해지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쇼군한테 힘이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이 에도와 오사카, 이 교토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세금이나 뭐 특산물을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방 사람들하고 함께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쇼군의 힘은 계속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질제도, 상킹코타이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다이묘를 통제했고, 자, 그 다음에 에도 막부에서는 이렇게 상업과 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체제였어요. 자, 그래서 경제가 발달하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는 첫 번째,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아까 전에 말했던 상품,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 작물도 발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 수공업, 광업 같은 이런 기초적인 이제 산업도 발달하고요. 다이묘의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다이묘 성곽, 조카마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은인, 상인이죠, 상인. 도시 상공업자들. 뭐 상인이라 보면 되겠죠. 이런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지위가 상승하고, 자, 이 상인들 중심으로 한 문화가 발달하는데 대표적인 게 가부키, 연극이죠. 화장하고 연극하는 거. 우키요에. 우키요에는 채색 판화라고 불러요. 채색 판화. 채색 판화. 이게 나중에 유럽에 엄청나게 전파가 돼서 유명한 일본 작품의 이제 문화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걸 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에도 막부의 문화, 조닌 문화가 되겠다. 이렇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조닌 문화. 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조닌 문화는 가부키, 요 연극이고, 우키요에는 요런 채색 판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상인들 중심의, 조닌들 중심의 이제 문화가 발달했고, 대표적인 예시를 기억해 놔야 돼. 가부키랑 우키요에 같은 거. 그래서 연극과 판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생활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 경제력이 좋았던 존인들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이제 대외 교류입니다.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뭐 우리나라, 조선, 뭐 명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은 일단 주변 국가들 뿐 아니고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의 교류는 좀 허용을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외 교류는 제한적으로 좀 허용을 했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이 막부 체제에서는요, 막부 체제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서양의 종교였던 크리스트교가 있었는데 요거를 수입 금지시켰습니다. 절대 크리스트교를 못 믿게 했고, 몰래 못 믿는 사람들은 처형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 에도 막부는 주로 어떻게 교육을 했냐? 주로 통신사,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 건너와서 머물렀던 외관, 이런 걸 통해서 조선과 교류를 많이 했어요. 자, 이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나서 조선과 사이가 끊겼다가 에도 막부에서 다시 통신사라는 것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 에도 막부에서는 조선과 교류를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가사키라는 항구만 딱 개항을 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중국, 이때 중국은 청나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상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어요. 네덜란드 상인들, 이거 별표예요. 서양의 상인들 중에 유일하게 네덜란드 상인들하고만 교역을 했다. 그래서 뭐 전면적인 개방은 아니고 이 나가사키의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어. 근데 거기서 네덜란드 상인하고는 교류했다.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으로부터 서양의 의학, 천문학, 포술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고, 천주교는 없죠. 크리스트교는 잘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와 교류를 해서 등장한 학문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난학이라고 불렀어요. 난학. 이 난학이 등장하면 네덜란드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네덜란드는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화란이라 불렀어요. 화란. 그래서 난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밑에도 적혀 있듯이 네덜란드 상인은 크리스트교를 포교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역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막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막부 순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가 가마쿠라 막부가 있죠. 두 번째가 무로마치 막부. 자, 그리고 분열돼서 이게 분열됐던 전국시대. 네, 마지막에 요거를 통합한 도쿄 중심의 무슨 막부가 있다? 에도 막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중간에 우리가 누가 들어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막부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